기업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결국에는 합의에 이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는데요. 양시장 오늘도 이렇게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모두 다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지수 흐름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장중에 2,570선 넘어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꾸준하게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가 넘는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860선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6거래일째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장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은 기관이 이끌고 있는 형국입니다. 개인이 파니까요, 시장이 상승합니다. 개인이 오늘까지 7거래일째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데요. 오늘 2,7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던지고 있고요. 기관 3거래일째 증시의 상승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2,900억 원 대형주 중심으로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지금 방향성 탐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140억 원, 39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다 할 수급의 주체는 지금 부재한 상황이고요. 지금 매매 동향을 보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와 리비안 등 2차 전지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포드가 테슬라를 추월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승 모멘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양극재 기업인 LNF와 에코프로 BM 6에서 3%대 강세 흐름 펼쳐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셀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2%가 넘는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리튬 관련주들의 시세 분출이 오늘 눈에 띕니다. 강력한 두 자릿대 오름세까지도 나오고 있는 리튬 관련주인데요. 정말 다양한 호재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리튬 배터리 기업에 2,600억 원의 투자를 취소하기로 전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이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죠. 포드가 리튬 확보를 위해 강폭 행보에 나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인 엑슨모빌이 리튬 채굴에 나선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들어서 리튬 가격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한 달 사이 53%가량 급등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리튬 관련주 오늘 강원에너지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6%대 강세 흐름 나오고 있고요. 코스모화학부터 포스코 퓨처엠까지 7에서 4%대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BCNC입니다. 개장 직후부터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시원하게 올라갔고요. 지금 가격 제한폭 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애칭 공정용 국산화 합성커츠 소재의 부품을 반도체 기업에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같은 양산 소식의 강세 흐름이 나왔고요. 현재 구간에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시장에 이제는 강세장에 접어들었다라는 분석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 증시는 이렇게 상승 랠리를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식 빅리그를 통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 점검하겠습니다. 리그 핫이슈 시간을 통해서 주요 이슈와 현안 점검해 보고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까지 알아보는 히든 종목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주식 빅리그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웨이스텝의 캔들 박사 유쌤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쌤. 오늘까지 유가증권 시장이 7거래일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 분들께서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에 앞서서 먼저 축하할 일이 있죠. 네, 저희가 방송 끝날 때쯤에 리그 하디슈 시간 지나고 나서 쟁탈전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종목 한 종목씩 엄선해서 선별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종목 중에 하나가 2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바로 가온전선인데요. 가온전선이 5월 17일 날 목표가를 훌쩍 넘어서 22,100원까지도 터치했습니다.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좀 대응 방법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네. 기술적으로 좀 봐야겠죠. 그래서 가온전선이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좀 해드리고 나서 상승세가 두 번이 좀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네. 일봉상으로 좀 보시면은 4월 19일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좀 하면서 5월 9일 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이때 당시에 1차 목표가를 도달을 했죠. 그래서 19,000원에 도달을 하면서 이때 이제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목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분 차익 실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후에 또 며칠 있다가 보시면은 5월 16일 날 2차 목표가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21,000원에서 22,000원까지 2차 목표가를 또 설정해 드렸는데 정확하게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서 지금 오늘 기준에서 보시면 많이 또 밀려 있죠. 그래서 지금 의미 있는 가격은 대략적으로 18,000원 정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18,000원, 18,500원 이 구간을 이탈한다면은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좀 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전략도 잡아드리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 실현하신 분들께서는 또 어떠한 종목 눈여겨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리그 쟁탈전 시간을 통해서 한 종목 소개해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또 어떠한 종목으로 내 계좌를 붉게 물들일 수 있는지 좀 관심 종목들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리그 하디슈 시간을 통해서 오늘장 주요 이슈 먼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 체크해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내일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시험 발사가 아닌 본격 임무 수행을 위한 첫 비행인데요. 오늘 오전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 3차 발사체가 발사대에 옮겨졌고 11시에는 발사대 기립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오후부터는 발사대를 위한 기밀 점검을 실시하는데요. 코앞으로 다가온 누리호 3차 발사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누리호의 본격 임무 수행을 위한 첫 비행이 하루 정도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께서 이목이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발사 여부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의 방향성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어떻게 현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앵커님께서 네. 오전에 있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후에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면은 네. 전원 그리고 뭐 추진체 그리고 충전을 위한 엄빌리카를 연결을 하고 연료 탱크 등에 대한 뭐 긴밀한 점검을 또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우선 추진제 충전 여부를 결정을 하고 이후에 최종 점검에서 기술적 상황 그리고 기술적 상태 발사 가능 시간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해서 발사 이제 시각을 내일 또 결정을 하는데 잠정적으로 내일 이제 오후 6시 24분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내일 뭐 날씨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날씨 혹시라도 내일 뭐 비가 온다면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또 연장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2021년도 10월에 1차 발사 때는 정상 비행을 했지만 화물 궤도에는 안착에 실패를 했고 지난해 6월에는 2차 이제 발사가 진행이 됐는데 성능 검증 위성과 시험용 큐브 위성까지 궤도에 올려놓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죠. 그래서 2차까지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시험을 한 부분이고 이번 3차의 발사에서는 시험이 아니라 상용 위성을 궤도에 또 장착을 해서 발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한 발사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민간 우주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해 한국형 발사체 체계 종합 기업으로 선정된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 발사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참여를 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3차 발사를 포함해서 총 4회 진행되는 추가 발사 과정 또한 총괄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정부는 이제 올해부터 해서 2032년까지 10년간 총 2조 4천억 원 2조 132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누리호보다 성능이 뛰어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을 해서 2030년대에는 달의 착륙선을 발사 등을 이제 해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관련주들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아무래도 이 부분 누리호 관련해서는 모멘텀으로 보기보다는 약간의 어느 정도의 섹터들이 좀 단기적으로 좀 눌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예상 시간은 내일 저녁 한 6시 24분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날씨가 뭐 이상하지만 않다면, 날씨가 쾌청만 하다면 문제 없이 이렇게 발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튜브에서도 누리호 관련주 지금 다 고평가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도 있고요. 어쨌든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유쌤이 보시기에는 누리호 관련주들 지금 위치 어떻다고 보세요? 이전부터 해서 조금 네.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상승세를 좀 보이다가 지금 네.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크게 상승할 만한 모멘텀으로 보기보다는 테마 쪽으로 좀 테마성? 볼 가능성이 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테마 쪽으로 무게가 쏠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좀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신뢰를 갖고 올해 보기에는 약간의 리스크는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나르호 관련주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형 이제 항공우주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먼저 우주 산업으로 다목적 실용 위성, 정지궤도 복합 위성 그리고 본체 및 핵심 부품을 설계 및 제작을 하는 기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2014년도 당시에 나르호 총조립을 맡았던 대한항공이 우주 산업을 이제 포기를 하면서 항공우주가 누리호 조립 설계와 공정 설계 및 총 조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호 이제 발사체 총 조립 외에도 1단 연료 탱크 그리고 산화제 탱크 제작에도 참여를 하면서 관련주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항공우주 관련해서 뭐 기본적 기술적 내용을 좀 체크를 한다면은 우선 현재가 화면 기준에서 크게 뭐 우려할 수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의 수급이 뭐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고 그 외에도 뭐 신용 물량도 1%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뭐 5조 1천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크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내용을 좀 체크를 하고 여기에 이제 실적 기준에서 보시면은 올해 뭐 1분기 실적 상당히 뭐 양호한 수준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또 컨센서스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충분히 실적 부분에서는 안정적인 그런 기업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일봉상에서 어느 정도 주가의 흐름을 조금 체크를 하면은 오늘 기준에서 조금 많이 밀렸죠. 대형주 기준에서는 뭐 1% 넘는 하락률이기 때문에
적지는 않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가격적인 가격 기준에서 좀 보시면은 뭐 5만 원에서 5만 2천 원 정도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좀 상승세가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내일 뭐 누리호의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추가적으로 거래량 기준에서는 뭐 200에서 3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에 뭐 수반된다면 추가적인 탄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다음 종목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단기적인 테마의 움직임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다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어느 정도 실제로 이게 모멘텀이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네. 모멘텀일까 아니면은 테마일까 이렇게 조금 시각을 좀 보시면 되는데 네. 자, 두 번째 종목도 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바로 여러분들이 방산주로 해서 또 많이 알고 계셨던 종목인데 이 기업은 이제 항공기, 뭐 가스터빈 엔진, 장갑차, 뭐 CCTV, 칩 마운터, 압축기 그리고 뭐 위성 시스템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누리호 이제 1에서 3단계 엔진 설계와 제작 등에 참여를 했고 엔진 뭐 총 조립도 수행을 하면서 누리호 관련주로 해서 부각이 됐었고 뭐 터보 펌프 그리고 뭐 추진 기관 공급계 배관 그리고 구동 장치 시스템, 뭐 추력 시스템 등 발사체 기계 부분 제작도 단행을 했고 또 하나의 이제 누리호 관련주인 뭐 섹트로엑 아이의 주요 종속 회사로도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참고했을 때 충분히 관련주로 해서 어느 정도의 뭐 반등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기본적 기술적 내용을 좀 참고를 하면은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뭐 5조 5천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크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뭐 신용 물량도 1.26%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 PBR 기준에서는 뭐 상당히 좀 PER 기준에서는 3.44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수치상으로는 저평가도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 기준에서 좀 봐야겠죠. 실적 기준에서는 상당히 뭐 실적이 올해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2025년까지 증가세가 상당히 두드러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누리호보다는 이제 방산 쪽에서 상당히 수주가 좀 나오면서 실적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자 차트상에서 확인할 내용은 10만 원 부근에서 일단은 다시 한번 지지가 되면서 상승 추세가 좀 나왔는데 이 종목은 그래도 실적을 좀 확인했을 때 그리고 방산 쪽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좋은 또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을 참고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한번 관심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에서는 거래량 기준에서 150에서 200만 주 정도 한번 거래량 또 수반된다면은 4월 11일에 고점도 한번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150만 주에서 200만 주가량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4월 15일에 고점을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도 살펴볼까요? 네, 다음 종목들은 이제 세 종목이 더 있는데 네. 세 종목은 함께 다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자, 첫 번째로 이제 AP 위성이라는 종목인데 뭐 종목명에서도 충분히 관련주로 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P 위성은 뭐 인공위성 그리고 인공위성 부품, 위성통신, 뭐 단말기 등을 개발하고 제조를 하는데 뭐 주요 제품으로는 이제 위성 통신 단말기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두바이의 이동 위성 통신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고 수년간 이제 다목적 실용 위성 사업으로 대표되는 국가 우주 개발의 사업에도 참여를 했고 누리호에 이제 AP 위성이 제작한 성능 검증 위성 1기가 탑재가 되면서 충분히 관련주로 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제노코라는 또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제 위성 통신 부품 제조 업체로서 위성 탑재재를 구성하는 전자장비 그리고 위성 운영국 그리고 항공 전자장비 등을 개발 및 양산을 하는데 국가 우주 개발 사업에도 참여를 했고 여기에 이제 주파수 대역
송신기 그리고 위성 탑재재 분야에서 국산화 개발에 또 성공을 했고 주요 뭐 고객사로는 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뭐 하나 시스템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마지막 이제 비츠로 테크인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이제 소형 위성 발사체 개발 사업에 참여를 했고 국내 최초로 액체 로켓 연소기 개발과 제작에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주에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세 종목들 간단하게 차트상에서 또 볼 내용, 기술적 내용도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세 종목 다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우려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AP 위성 기준에서는 뭐 16,000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반등이 나왔고 여러분들에게 캔들 교육을 최근에 많이 해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날짜 기준에서 캔들이 또 발생을 했는데 5월 17일 보시면은 상승 장악형이 또 발생이 되면서 기술적으로 뭐 상승을 기대를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뭐 AP 위성 기준에서는 거래량이 없지만 거래량이 조금만 실려도 충분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한번 수반된다. 그렇다면은 22,000원을 넘기는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AP 위성도 우리가 관심주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 이제 제노코 기준에서도 보시면 제노코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노코 기준에서 지금 흐름상으로는 121선에 또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오늘 조금 밀리고 있긴 하지만 크게 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노코는 이제 거래량 기준에서 본다면은 대략적으로 100만 주 정도만 뭐 실려줘도 충분히 고점 기준에서 2월 10일 고점을 좀 넘길 수 있는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만 조금만 실려줘도 충분히 강한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비츠로테크인데 오늘 조금 과하게 좀 밀리고 있죠. 하지만 거래량이 강하게 좀 실리면서 밀리는 또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재반등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고 8,000원 정도에서 뭐 20인선을 만나면서 지지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8,000원 정도의 의미 있는 가격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한번 공략도 가능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거래량 뭐 기준에서 본다면은 대략적으로 뭐 1,000에서 1,500만 주 정도의 거래량만 수반되면은 5월 11일에 고점을 좀 넘길 수 있는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누리호 관련주들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리호 관련 종목들 지금 차트 분석까지 다 해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테마성 움직임이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 누리호 발사가 이뤄지게 된다면 그 다음 날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입장을 하는 방법,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노란톡 입장하시고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쌤과 함께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리그 핫이슈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저희는 리그 쟁탈전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리그 쟁탈전 시간을 통해서는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을 유쌤께서 엄선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 4월 19일 말씀드렸던 가온전선이 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26.1%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오늘의 종목이 더 기대가 됩니다. 유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우리 앵커님께 네. 혹시 생수 중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브랜드가 있을까요? 생수? 저 세 글자. 삼다수? 네,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의 종목은 네. 삼다수를 판매하는 바로 광동제약.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네. 이 종목은 상당히 실적 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또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종목 기대하셔도 된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광동제약 기준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하면은 약국 영업 그리고 병원 그리고 유통 생수 이렇게 사업을 다각화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주요 제품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쌍화탕 그리고 우황정심원 베니톨 그리고 바로 비타500 그리고 광동 옥수수 수염차 등이 있고 2012년부터 판매권을 획득해서 삼다수를 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내용만 봤을 때도 상당히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안정적으로 충분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출의 이제 대부분은 국내 매출로 약국용 일반 제품하고 병원용 제품 그리고 유통 생수 이렇게 구분을 좀 할 수가 있고 올해 이제 1월에 BM 스테이지 그리고 CT 바이오의 지분을 연달아 매입을 했는데 지금 이 기업들의 이제 지분을 BM 스테이지는 17.1% 그리고 CT 바이오는 32%를 매입을 하면서 펫 헬스케어 시장에도 진출을 했고 국내 반려동물 이제 시장 규모는 2015년도에 1조 9천억 정도였는데 2020년도에는 3조 4천억 원 그리고 2027년까지는 6조 원대로 이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 모멘텀으로 또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58억 원 정도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76% 정도가 증가를 하면서 상당히 성장을 또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매출액도 14.3% 그리고 당기 순이익도 77% 정도가 증가를 하면서 상당히 올해 실적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 1월에 제주 삼다수 시장 점유율은 43.9%로 집계가 됐고 유통 채널도 이제 편의점, 농협 그리고 개인 슈퍼, 온라인 등 다양하게 진출을 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012년도부터 해서 지난 11년간 체계적인 대리점 운영 시스템을 통해서 소매점 삼다수 취급률이 62%에서 98%까지 끌어올리면서 상당히 지금 생수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제주 삼다수 매출은 광동제약이 유통을 담당하기 시작한 2013년부터 해서 지난해까지 2배 이상을 성장을 하면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난 4월에 막대 포장형 어린이 해열 진통제 내린다 시럽을 출시를 했는데 이 아세트 아미노펜 시럽제 시장은 최근에 5년 동안 26%가 성장을 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보건당국에서 코로나19 감염 또는 백신 접종 시 동반되는 증상 대응 제재로 바로 아세트 아미노펜을 권장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체크를 좀 해드리고 자 이제 관련해서 광동제약의 기본적 기술적 내용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단기간에 수급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3,4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 신용 물량 기준에서는 0.87%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PBR 기준에서는 0.61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낮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적 기준에서 또 체크를 한다면은 올해 실적은 아직 컨센서스는 나오지 않았지만 1분기 실적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작년 대비해서 증가를 또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했을 때 올해 상당히 또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 종목 기준에서 일봉상 기준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을 좀 찾아야 되는데, 편입가 우리가 또 관심 갖고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편입가를 원래 한 6,500원 정도 전후로 잡았는데 지금 가격이 6,590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한 6,600원, 6,500원에서 6,600원 정도를 일단은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구간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세가 이어진다. 그렇다면은 가격 기준에서 작년 8월 29일에 고점인 7,500원 정도까지 한번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기준에서는 6,000원 정도가 의미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6,000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광동제약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리그 쟁탈전 종목은 광동제약입니다. 매수가 6,500원 전후로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고요.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6,000원으로 가격 밴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언급도 해드리고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기도 하지만, 앞서서 저희가 수익률 말씀을 드렸을 때 가온전선도 목표가 이상으로 치고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답답하시고, 네, 수익 실현 언제쯤 해야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 또 열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들 카메라를 켜셔가지고 네. 바로 우리 앵커님 아래 보이시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되고,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바로 위에 보시면은 샵 3722로 3722로 이제 UCM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노란톡방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또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방송 중에는 종목 상담을 하진 않지만 오히려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또 답답해하시는 그런 종목들, 전략과 함께 뭐 모멘텀,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다 체크를 해드리기 때문에 물려서 힘드신 분들, 그리고 탑픽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도 잡아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꼭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란톡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샵 3772번입니다.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유쌤 두 글자 보내주셔도 노란톡 입장 방법 알려드립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리그 쟁탈전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히든 종목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도 캔들 박사 유쌤과 함께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상승의 신호가 잡히는 캔들이 어떠한 캔들인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쌤, 오늘 또 어떤 강의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송 끝나고도 아니면 지금부터도 활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 내일부터도 바로 활용할 수가 있는 캔들, 바로 기술적 분석 기준에서는 가장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인데, 여러분들이 뭐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충분히 좋은 종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자, 캔들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기관 또 외국인 또는 세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은 세력과 함께 또는 기관 외국인과 함께 상승 추세에 올라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닥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종목을 공략할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뭐 캔들 기준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준비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왜 캔들을 알아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 망치형 기준에서 어느 정도 바닥에서 또 형성되는 캔들인데, 자, 이 망치형 기준에서도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또 말씀을 드리는데, 망치형 기준에서 왼쪽에 보시면은 캔들 기준에서 망치형, 그리고 오른쪽에는 빨간색 망치형이 있는데, 이 캔들 색깔은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캔들 색깔은 중요하지 않고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점에서 형성이 되면은 충분히 우리가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망치형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때 여러분들 망치형이 떴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HMM 일본 기준에서 20년도 3월에 바로 망치형이 발생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세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2200%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치형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큰 수익 달성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샛별형 기준에서 보시면은 가운데 캔들 보시면 몸통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십자형은 몸통이 없죠. 그래서 도지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캔들 바닥에서 샛별형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충분히 신뢰도가 별이 3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캔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목에서 샛별형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충분히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샛별 십자형이 아무래도 조금 더 좋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에코프로뱀 일본 기준에서 보시면 19년도 12월에 샛별형이 발생을 했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2,500%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샛별형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들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상승 잉태 확인형도 있죠, 여러분들. 자, 보시면 왼쪽에는 상승 잉태형, 그리고 오른쪽에는 상승 잉태 확인형인데, 상승 잉태형은 자, 신뢰도가 별이 2개이기 때문에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신호로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캔들이 하나 더 나왔죠, 여러분들. 세 개로 캔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양봉 캔들이 하나 더 나왔기 때문에 상승 잉태 확인형이 충족이 되면서 충분히 신뢰도가 별이 3개이기 때문에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신호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물려 계신 종목,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목에서 이런 상승 잉태 확인형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충분히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상승 잉태 확인형 코스모 신소재 월봉 기준에서 20년도 3월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때 코로나 때 바닥을 알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캔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20년도 3월에 상승 잉태 확인형이 발생을 했고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무려 2,826%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목에서 이렇게 상승 잉태 확인형이 발생하면은 충분히 강한 상승,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상승 잉태 확인형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상승 장악 확인형인데, 자,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 확인형 충분히 둘 다 신뢰도가 별이 3개이기 때문에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신호로 활용할 수 있다. 상승 장악형이 캔들 2개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상승 장악형에서도 충분히 신뢰도가 별이 3개이기 때문에 이런 때 공략을 하고 상승 잉태 확인형까지 발생을 한다. 그렇다면은 신뢰도는 더 증가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TCC 스틸 기준에서 보시면 20년도 또 3월이에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 바닥은 캔들이 알려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상승 장악형이 발생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TCC 스틸은 3,900%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100만 원만 매수를 하셨어도 3,900만 원이 되는 마법이 이루어졌다라고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승 장악형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종목들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도 상당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은 상승 장악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자, 상승 장악형 설명을 다 이제 이전에 드렸고, 상승 장악형 기준에서는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이 3개이기 때문에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하락 장악형하고 하락 장악 확인형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고점에서 형성이 됐을 때 매도의 신호로 활용하는 건데, 이렇게 고점에서 상승 하락 장악형 또는 하락 장악 확인형이 발생하면은 매도의 신호로 해석을 해서 손절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점에서 활용하는 하락 장악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변형 캔들 기준에서 양봉의 밑꼬리는 몸통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양봉 몸통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양봉의 밑꼬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변형 캔들을 활용을 한다면 이렇게 보시면은 변형 상승 장악형 그리고 변형 상승 장악 확인형인데, 이것도 동일하게 보시면은 신뢰도가 별이 3개죠. 그래서 상승 장악형 그리고 상승 장악 확인형과 동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신호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 캔들이 발생을 해야 우리가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엠텍인데,
자, 과거에 보시면 19년도 2월부터 해서 20년도 4월까지 꾸준하게 하락 추세가 이어졌는데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이 충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 조건 기준에서 보시면은 중소형주 기준에서는 15%의 하락률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무려 82%의 큰 하락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세 번째 조건 보시면은 1거래일 캔들이 음봉으로 형성. 자, 보시면 충분히 음봉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네 번째 조건 2거래일 캔들이 1거래일 몸통을 감싸는 양봉으로 형성. 자, 이거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은 충분히 2거래일의 양봉이 1거래일의 음봉을 감싸면서 충분히 조건에 해당이 됐다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때 충분히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상승 장악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은 이런 때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섯 번째 조건 보시면 이제 상승 장악 확인형까지 발생을 하면서 두 번째 이제 캔들의 상단에서 세 번째 캔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때까지 다섯 번째 조건이 충족이 되면서 우리는 상승 장악 확인형으로 충분히 또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상승 장악형에서 못 들어갔다 그렇다면은 확인형까지 발생이 되면서 이런 때에 들어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세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포스코엠텍은 무려 914%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의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잡을 수가 있겠죠.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이제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도 드리고 내용들도 체크를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함께 뭐 하고 싶은 분들은 방송이 끝나기 전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돼요. 노란톡방이 이제 방송이 끝나면은 닫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함께 하실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히든 종목 여러분들에게 또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캔들 박사 유쌤과 함께 상승 장악형 캔들과 하락 장악형 캔들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과연 국내 증시에서 어떠한 종목이 이렇게 상승의 신호를 보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유쌤께 한번 어떤 종목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유쌤, 오늘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의 히든 종목도 뭐 상당히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의 히든 종목 기본적 내용부터 해서 체크를 할 텐데, 최근에 보시면은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또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상당히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PBR과 PER은 좀 높지만 이거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좀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1조 9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함께 공략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주주 지분 기준에서는 61%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외국인 그리고 신용 물량의 비중이 1.59%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 추가적으로 더 체크를 또 해야겠죠. 실적 기준에서 보시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또 증가세를 또 보일 것으로 컨센서스가 또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 기준에서 한번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자산 그리고 자본 총계도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재무가 안정적이다라고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보율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면서 상당히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공매도 현황인데, 아무래도 공매도 현황 기준에서 어느 정도 수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매도 상한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은 주가의 또 바닥일 가능성, 그리고 주가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현황 기준에서도 상당히 지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 히든 종목 이제 주봉 기준에서 보시면은 3월 31일부터 해서 5월 19일까지의 흐름인데, 자, 이렇게 첫 번째 조건 기준에서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조건
바로 중소형주 기준에서는 15% 그리고 대형주 기준에서는 10%인데 자, 이 종목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24.51%의 하락률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두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기간 동안의 하락률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크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상당히 두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세 번째 조건 바로 첫 번째 캔들이 음봉으로 발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충분히 음봉으로 발생이 되면서 이 종목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첫 번째 음봉을 감싸는 두 번째 양봉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충분히 두 번째 양봉이 첫 번째 음봉을 감쌌기 때문에 충분히 네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되면서 우리는 이런 때 상승 장악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때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주봉 기준에서 이렇게 상승 장악형이 또 발생이 됐고 이 종목 하락률 또한 단기간 동안에 뭐 적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좀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새로운 기술적 분석의 내용인데 골든 크로스예요. 자, 보시면은 이제 5일선이 21선을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골든 크로스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골든 크로스는 이제 하락 구간이 길수록 신뢰도가 또 상승을 하고 상승 추세의 또 신호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의외로 또 빈번하게 또 발생을 하죠. 자주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차트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제 거래량까지 수반이 된다. 그렇다면은 신뢰도는 상당히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골든 크로스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은 뭐 기술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고 자, 히든 종목 주봉 기준에서 보시면 기간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긴 기간인데 자, 올해 뭐 1월부터 해서 5월 오늘 어제까지의 또 흐름인데 자, 이 종목 주봉 기준에서 보시면은 올해 초에 보시면 이렇게 5일선이 121선을 돌파를 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됐고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졌죠,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지금 최근에 보시면 다시 5일선이 121선을 돌파를 하면서 과거의 또 흐름을 본다면은 우리가 이 종목 추가적인 상승세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술적 또 흐름이기 때문에 5일선이 121선을 돌파했다면은 단기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또 흐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5일선이 121선 돌파하면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또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여러분들 함께 하실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또 공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방송이 끝나면은 여러분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의 교육 자료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에 입장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전문가님 그러면 노란톡 어떻게 입장하면 될까요? 네, 카메라를 켜셔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되고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바로 위에 보시면은 샵 377 눌러 유쌤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노란톡방 참여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란톡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 빅리그 유쌤과 함께 알찬 시간으로 꾸려졌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유쌤과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언제나 오후 2시엔 주식 빅리그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감 전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